자, 기출피 6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알아내는 방법. 이거는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이제 알아내는 거고요.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 이것을 비교하여 수소 헬륨을 구별한다. 선 스펙트럼을 비교한다. 이거는 이제 원소마다 모두 다르다고 했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소 헬륨을 구별할 수 있고요.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 헬륨 질량비는 7대1이 아니라 3대1이다 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림 가와나는 빅뱅 초기 우주에서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요거는 빅뱅이 진행되고 3분 후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앞서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A가 양성자, B가 중성자인데 지금 여기 7개 대 하나, 그러니까 얘가 7대 1의 비율로 되었을 때 7개 1개, 7개 1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얘가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요게 까만 애들, 여기 양성자인데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니까 수소 원자 핵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로 하면 여기가 12개가 되고요. 헬륨이 1개가 됩니다. 그러면 개수비가 12대 1이고요. 질량비는 12대 4가 돼서 3대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요.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1이다. 맞고 온도는 3000켈빈은 이제 38만 년이랑 이제 세트로 기억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A가 양성자, B가 중성자다. 맞고요. A는 업커크 2개, UUD니까 이게 맞습니다. 자, 가 이전에 우주 초기에 A와 B의 수가 비슷하였다. 네, 맞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생성된 당시에는 1대1이었다가 1대1이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7대1로 우주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중성자가 조금 더 질량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양성자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비슷했다라는 말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 1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죠. 나에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가 나왔습니다. 개수비는 12대 1 틀렸고 헬륨 원자 핵 한 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 핵 하나의 질량의 4배이다. 지금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상대적 질량이 1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12개가 있으면 질량이 12가 되는 거고요. 헬륨이 하나가 있다. 헬륨 원자 핵에는 입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질량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대 4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헬륨이 수소 하나, 입자 하나랑 비교했을 때는 질량이 4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만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2번 틀렸고 7번 이렇게 골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8번으로 왔고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7대 1일 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과정으로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9대 1이라면 가정을 하고 이때 헬륨 원자 핵이 생성이 된다면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7대 1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양성자를 2개만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양성자가 늘어났고 그럼 9대 1, 9대 1이 되겠죠. 자, 헬륨 원자 핵이 이렇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남는 게 양성자가 원래는 12개가 남잖아요. 근데 4개가 더 있어서
이제 16개가 남게 돼요.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이 개수비로는 16개, 헬륨 원자 핵이 1개. 이렇게 개수가 형성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질량으로 바꾸면 16대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대 1. 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이제 빅뱅 가설의 이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요.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될 때, 이게 아니라 중성 원자가 생성될 때입니다. 그래서 1번은 중성 원자로 바꿔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틀렸다. 그리고 우주 공간의 일부 특정 방향에서만 아닙니다.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처음에 빛이 퍼져나갈 때 이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파장은 점점 온도가 내려가니까 길어진다 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주 온도가 2.7 켈빈일 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건 현재의 온도이고요. 과거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온도는 3000 켈빈입니다. 그래서 아니고 과거의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현재보다 높았다는 것이 맞죠. 우주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온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현재는 이 온도가 아니고요. 현재는 2.7 켈빈 또는 이제 책에 따라서 3 켈빈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스펙트럼 분석으로 처음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했다 그랬는데 요건 틀린 거예요. 스펙트럼 분석으로는 뭘 알아낸 거냐면 수소 헬륨의 질량비를 알아낸 거예요. 질량비를 알아낸 거고요. 그럼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한 거는 뭘로 확인한 거냐면 전파를 통해서 전파를 이제 수신을 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5번, 8번. 자, 이 문제에서 지금 7번 보기, 7번 보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스펙트럼 분석으로 수소 헬륨 질량비를 알아냈다. 그리고 전파를 수신해서 이걸 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다. 라는 거 이거 꼭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빅뱅 우주론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빅뱅이 일어나고 원자가 생성돼요. 중성 원자 말하는 거고요.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자, 빛이 자유를 얻었다. 빛이 직진하였다. 사방으로. 이것을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요. 가모프는 이 빛이 무엇으로 관측될 것이다. 전파. 네, 전파의 형태로 관측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벨 연구소에 일하고 있던 펜지어스 윌슨이 지상에 설치한 안테나로 실험을 하던 도중에 일정한 세기의 잡음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우주 배경 복사. 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전파로 관측되는 얘가 우주 배경 복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은 우주 배경 복사가 맞고요. 기억은 잡음은 전파 형태로 여기 맞죠? 자, 은하수가 있는 방향에서 가장 세게 관측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방향에서 수신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해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2번을 보면요. 플랭크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최초의 우주 배경 복사는 지상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이 된 건데요. 그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를 좀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위성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 플랭크 위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주 공간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서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관측을 할 때는 우주 배경 복사가 매우 균일해 보였는데 막상 굉장히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네, 우주 공간이 온도가 불균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면서 우주가 탄생하면서 동시에 퍼져나간 빛은 아니고요. 38만 년까지는 빛이 우주 공간 안에 갇혀 있다가 네, 이 이후로 중성 원자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사방으로 퍼져나간 빛이 이거기 때문에 우주 탄생과 동시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38만 년일 때 빛의 흔적이다. 이게 맞죠? 그리고 초기 우주의 밀도 분포가 완전히 균일하다는 게 아니라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불균일하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틀렸고. 펜지어스 윌슨이 처음 인공위성을 띄워 관측하였다? 아닙니다. 펜지어스 윌슨 최초로 관측한 사람은 맞는데요. 지상에 있는, 네, 지상에서 관측을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고요. 우주가 항상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은 정상우주론이잖아요. 정상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결정적 증거가 아니죠.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무엇의 증거냐면 빅뱅 가설의 증거입니다. 정상우주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빅뱅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므로 이건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3번을 보면요.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한 설명이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과거 우주의 모습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모습을. 자, 관측 결과 우주의 온도 분포는 대체로 고르지만 미세한 온도 편차가 나타난다. 라는 거고요.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과거의 밀도와 중력이 어떻게 나타나서 서술하시오 그러는데 밀도가 높고 중력, 물질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됐기 때문에 중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우주나의 38만 년 이전의 우주의 모습은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을 추정하지 못하는데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38만 년 이후의 빛이 사방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만 년 이전의 빛은 우주 공간에 갇혀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74번을 보면은 그림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 파장 변화입니다. 여기가 전이고 여기가 후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은 이게 꼬불꼬불꼬불 라면처럼 생긴 것이 바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 빛의 파장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파장이 네, 길어지고 있다. 파장은 이렇게 이제 횡파로 나타냈을 때 가장 높은 뭐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에 요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요 거리가 파장인데 지금 보면은 요 거리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파장이 네, 길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옳은 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이 길어졌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밀도는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요만큼의 흑체 복사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흑체 복사라는 말은 좀 어려우면 빼고 이해를 해도 그냥 요 온도만 맞으면 맞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흑체 복사는 이제 검은 색깔 어떤 물체에다가 이 온도를 측정을 하고 여기서 전부 다 반사되게끔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게 아니고요. 2.7 켈빈에 해당되는 어떤 물체에서 이 얘가 가지고 있는 복사 에너지를 전부 다 방출해낼 때 얘가 방출하는 요 복사 에너지 이것과 이것의 이 복사 에너지의 파장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 디귿 3번.